설명할 때 오문단의 함정이라는 게 있다. 자, 문단 번호 5 가볼게요. 집중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문단 번호로 붙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여기 이 문단으로 가라는 얘기군요. 오문단. 사실 오문단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문단은. 근데 실전에서는 오문단에 집착하게 되죠. 오문단 같은 경우는 되게 집착하게 돼요. 그죠? 아니, 이거 뭐 무슨 소리 방금 나지 않았어요? 이거 에어 뭐죠? 무슨 모드죠? 에어 그 비행기 모드. 그쵸? 비행기 모드. 에어 플레이. 자, 비행기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지금 뭐죠? 전자기기를 들고 계신다는 건데 주의 줍니다. 한 번만 더 소리 나면은 분필을 던져버릴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오문단의 함정 이런 거 말려들면 안 돼요.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6문단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이거 편안하게 그냥 읽으시고 6문단으로 갔어야 돼요. 오문단의 함정. 자, 쓰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문단의 함정. 여기다 쓸 거야.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문단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습관 가진 친구들은 완벽하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습관? 모든 문장 열심히 읽는 습관. 모든 문장을 중요도 구분 없이 열심히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6문단 가는 순간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리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응? 그게 이제 완급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완급을. 응.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남친이든 여친이든 사귀는데, 초반부터 너무 그냥 최선을 다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상대방이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그 초반 레이스에 무리하는 연인처럼 대한다면, 결국은 평가원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은 밀어낼 거라고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사랑받는 지문 읽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문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4문단으로 가셔가지고 비교사항 사이 차이점 얘기할 때 형광펜 색깔된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참인동시의 거짓. 이게 어떤 문장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거짓말쟁이 문장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부터 노트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자, 노트 꺼내시고요. 자, 원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요.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텐데, 여기 이제 참인동시에 거짓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쟁이 문장이라고 했고요. 거짓말쟁이 문장 나오기 전에 자기지시적 문장이라고 하는 게 전제로서 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지시적 문장과 거짓말쟁이 문장 사이의 관계를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5문단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나오는 것인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할 거예요. 자, 지금 4문단 보고 있어요. 그쵸? 4문단이고요. 박스 처리되어 있는 자기지시적 문장의 한 줄 아래 이 문장은 에다가 동그라미 할 거예요. 이 문장은 모두 몇 음절?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문장 18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18음절로. 그쵸? 근데 그 문장의 시작 부분에 주어부가 이 문장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지시적 문장이라고 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을까봐 평가원에서는 전전긍긍 뭐라고요?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알아먹게 하려고 사례를 꼭 들어주거든요. 어려운 개념 나오면. 이해 안 되면 이걸 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은 이라고 시작한 문장만 자기지시적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응? 근데 거짓말쟁이 문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했더니 참인동시에 거짓인 거야. 뭔 소리야? 밑으로 내려가봐. 그러면 거짓말쟁이 문장의 사례가 5문단 첫 문장에 나와 있거든요. 내려가봐. 뭐라고 나왔어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5문단 첫 문장. 이게 거짓말쟁이 문장이거든요. 근데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둘 사이 관계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지시적 문장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 문장일까요? 상주님, 누가 더 포괄적인 전체 문장입니까? 자기지시적 문장과 거짓말쟁이 문장 중에? 그렇죠. 자기지시적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지시라고 쓸게요. 노트에 쓸 거예요. 자기지시적 문장이 전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거쟁이라고 쓸게요. 거짓말쟁이 문장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은 자기지시적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상의 특징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부가 이렇게 시작되면 전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거짓말쟁이 문장인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이거예요.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거짓말쟁이 문장이 아닌 것도 있다고. 거짓말쟁이 문장이 뭐냐 했더니 요건 색깔 다른 걸로. 거짓말쟁이 문장이 뭐냐 했더니 얘는 참인 동시에 and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하는 참인동시에 거짓인 문장인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뒷장 넘기셔가지고 문제에서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다음 장 넘겨서 그 문제 먼저 볼게요. 자, 몇 번 문제냐면은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한 이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에서 기억이 안 나면 이제 4문단 가시면 되는 거였고요. 5문단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까지 가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 펜 들고요. 자기지시적 문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에 있는 문장. 자, 민주님, 1번 선지에 있는 이 문장, 붕어빵이라고 시작한 이 문장, 자기지시적 문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 문장은 이라고 시작해야 돼. 2번 선지는 그러면은 민주님, 자기지시적 문장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이라고 시작했으니까 자기지시적 문장이겠죠. 3번 선지는 어떻습니까? 맞죠. 그래서 자기지시적 문장이다 라고 나와있는 서술부가 틀린 1번 선지. 그쵸?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2번 선지는 어때요? 야, 이 자기지시적 문장은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거짓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자기를 지시하는 자기지시적 문장이기 때문에 그쵸? 자기지시적이다 라고 하는 서술부가 거짓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3번 선지로 갈게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5문단 첫 문장에 보면은 무슨 문장이라고요? 옆에다 써봐.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게 무슨 문장이라고요? 5문단 첫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문장. 거쟁이 문장이에요. 거쟁이 문장. 거짓말쟁이 문장이에요. 그럼 이치논리에서 이치논리가 뭐였죠? 참이거나 거짓인 것만 진리치 두 개로 인정하는. 오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은 없는. 자, 자기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될 수 없다 밑줄. 결론에다가 밑줄 그어보시고. 자, 이게 바로 이 도식을 적용해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자기지시적인 문장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거짓말쟁이 문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지시적 문장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화살표 한번 표시해 볼까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X 하시면 되죠. 모든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지시적 문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부분과 전체의 관계니까. 근데 자기지시적 문장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거짓말쟁이 문장인 건 아니죠. 왜? 노란색 빗금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이라고?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지시적 문장이 될 수 없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거짓말쟁이 문장인 순간 자기지시적 문장이죠. 부분에 속하는 문장이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봅니다.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고전 논리는 참 그리고 거짓만 있는 거거든요. 참 아니면 거짓만 있어요. 근데 이 자기지시적 문장 가운데 자,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부여하지 못한다 이 밑줄 딱 그어보시고 그러면은 자기지시적 문장 속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치가 고전 논리에서의 진리치이기 때문에 1번 참, 2번 거짓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고요? No.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빗금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빗금치지 않은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들을 말하는데 빗금친 부분은 거짓말쟁이 문장이 아닌 곳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참인 동시에 거짓이 있다 없다. 여기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고 위에 있는 이 문장들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없는 문장이에요. 이해되죠? 참 and 거짓인 문장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게 아닌 문장들이에요. 이것은 여집합이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거. 그리고 이제 다시 봐보세요. 어떠한 이란 말이 쟁점이 어떠한 자기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고요? 이러면서 제 장비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전원 꺼버리면 얘가 큰 충격을 받거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괜찮아? 괜찮답니다. 끝! 이라고 했습니다. 끝!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뭐 하고 있었냐면은 자기지시적 문장하고 거짓말쟁이 문장 사이 관계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기지시적 문장 전체 가운데서 참인동시에 거짓인 문장들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문장들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문 속으로 가봐. 사례들 가운데서 자기지시적 문장의 사례가 뭐가 나왔죠? 이 문장은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었잖아. 이 문장은 모두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다? 모두 몇 음절? 18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었죠. 이게 바로 뭐였죠? 자기지시적 문장이었어요. 그쵸? 그럼 자기지시적 문장인 이 문장을 봐봐. 참이었니 거짓이었니? 지문 속으로 가봐. 이거 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했어요? 참이라고 했잖아요. 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자기지시적 문장 요거 참인 문장이었거든요. 참, 거짓 가운데서 참인 문장이 맞잖아요. 18음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문장 전체 한 글자 세봐 한 글자씩 18문장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거 화가 단단히 났어요. 왜 허락도 없이 정문을 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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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되시죠? 이거 지문 속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참이다. 진리치 부여했니 못했니? 진리치 부여했잖아요. 참이라는 진리치를 부여했잖아요. 자기지시적 문장에는 그런 문장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로 딱 찍어서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자기지시적 문장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거짓말쟁이 문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냥 참인 동시에 거짓이니까. 1번, 2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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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부여하지 못한다. X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쳐본다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자기지시적 문장에는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칠 수는 있죠. 한번 고쳐볼까요? 이쁘게 한번 고쳐볼게요. 어떠한을 어떤으로 고칠 거야? 어떤 자기지시적 문장의 도가 아니라 어떤 자기지시적 문장의 는 이라고 쓰시면 이제 이건 옳게 수정된 거라고 할 수 있죠. 뭘 가리키는 거야? 이제 빗금친 노란색 빗금친 부분이 아니라 뭘 가리키는 거야? 흰색 빗금친 부분을 가리키는 문장이 되는 거죠. 왜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해?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들의 집합이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수정하면 돼요. 오케이? 자, 5번입니다. 5번은 뭐,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비고전 논리에서 모든 자기지시적 문장이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대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모든이야? 아니면 어떠냐? 어떤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해서만, 그쵸?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하죠. 이해됩니까? X예요. 이해됐죠? 자,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갑니다. 자, 방금 봤던 그 사문단의 일부 내용 가지고 이제 정리 한번 해본 거고요. 그쵸? 자, 문제, 첫 번째 문제로 이제 거꾸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15번 문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부분을 물었어요? 전체를 물었어요? 부분을 물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빈님, 부분을 물었을 때 풀이하는 요령이 있었습니다. 풀이하는 방법, 뭐였죠? 부분을 물으면, 뭐라고 그랬죠? 앞뒤 분석, 앞뒤 분석.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앞뒤 분석, 앞뒤 분석이에요. 이건 뒤를 볼 수가 없죠. 왜? 마지막 부분이 있으니까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의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갔을 때 그 기억에 나와 있는 문장 가운데 비슷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데요? 보기라고 하는 표현, 밑줄에서 보기에다가 동그라미, 보기. 기억 밑줄에 보기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보기. 보이시죠? 보기. 보기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그 보기하고 관련된 표현이 위에 뭐 있어요? 관찰, 이렇게 화살표입니다. 앞쪽에 있는 관찰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하기 이전에다가 밑줄 한번 더 그어보시고,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관찰을 통해서만,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관찰을 통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고전역학의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의 얘기였잖아요. 지난번에 체크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랑 위에
관찰하기 이전에. 그쵸, 그쵸. 관찰을 통해서만 최종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슬기를, 내가 슬기를 쳐다보는 것이 슬기를 여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관찰하기 이전에도 슬기는 여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표정들 또 왜 이래? 아니, 관련된 사례잖아. 헛소리 아니야. 진짜잖아, 이거. 그쵸? 내가 슬기를 보면 여신이 되고, 안 보면 여신이 아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관찰을 통해서만, 내가 바라봐 줘야만 슬기가 여신이 된다는 얘기야. 그건 좀 마음에 드는데, 이거 멘트 괜찮다. 근데, 그건 양자역학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한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 여러분들 표정들이 다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표정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표정들이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정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이야, 고전역학이야? 고전역학에 쩔어 있는 거지. 도무지 상상력이 부족해. 내가 관찰하는 게 쉽다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도무지 못해. 쩔어 있어요. 고전역학에. 택민님. 10분 만에 1등급으로 돌진해버린 우리 택민님. 택민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고전역학이거든요, 이거. 이건 양자역학이고.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이 기억의 문장이 이 양자역학 X라고 써. 이거 양자역학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야죠. 그쵸? 아니, 내가 왜 달을 보기 전에 달이 없냐? 내가 봐야만 달이 존재하냐? 이상하잖아요. 관찰을 통해서만 달이 존재하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잖아.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물었어요. 뭔 말이에요? 네가 슬기를 보기 전에는 슬기가 여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보기 전에도 슬기는 여신이죠. 네가 꼭 굳이 봐야만 여신이 되는 건 아니야. 네가 꼭 봐야만 달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마찬가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나와야 되겠어요? 이것의 의미는 보기 전에도 원래 여신이거든? 상관없거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둘로 좁혀집니다. 2번과 3번이죠. 그쵸? 2번이나 3번 이외의 선지에 체크했다. 그럼 당신이 심각한 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한 문장을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판단 전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를. 기억의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지금.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았다. 심각한 상태야.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읽었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수준이에요. 알겠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2번하고 3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결론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함으로, 임으로 뒤에서 끊고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밑줄. 그 다음 여기는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밑줄 딱 그어볼게요. 근데 이제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거시세계의 물체, 매우 큰, 질량이 매우 큰 거시세계의 물체이므로. 이게 지문 속에 있어요? 기억의 앞부분에 있어요? 없어요? 기억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하지 마. 이건 지문에 없는 내용이야. 근데 이건 뭐야?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존재한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기억의 앞부분에 있는 얘기랑 잘 들어맞습니까? 왜요? 관찰이라는 말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거도 관찰이고 결론도 관찰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관찰하고 상관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가 관찰 하나마나 슬기는 원래부터 여신이기 때문에 네가 관찰하기 이전에도 여신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여신이기 때문에 네 관찰 이전에도 여신이다. 이 말이잖아요. 아까 했던 문장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돼야죠. 이건 없는 말이에요. 이건 지문에 없는 말. 이거 왜 집어넣는데? 그쵸? X예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결론 자체도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존재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하마라!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 문제인데 기억이 말하려는 바 결론이 뭐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전제야, 전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전제로 나와요, 전제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결론이 아니라 전제 위치로 바뀌어야죠. 이렇게 앞으로 가야죠. 이렇게.
그래야 되거든요. 미세한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기억이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관찰 이전에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거는 뭔데? 왜 관찰 이전에 존재하는데? 관찰과 상관없이 존재하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구분 없이 보니까 2, 3번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직전에 말한 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지문에 없는 얘기잖아. 꺼져 이러면 돼요. 실전에서는. 알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해됐죠? 방금 직전에 얘기한 게 이해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 자, 다음 내려가. 16번. 이건 이제 보기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문과의 연계성이 1도 없어요. 물론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긴 하는데 양자가 나오긴 하는데 지문 안 보고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보기 자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거거든요. 오케이? 현민이가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풀이에 활용할 두 가지 개념이 보기 속에 핵심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일단 뭘 활용해야 돼? 문제 풀 때. 양자 컴퓨터의 속성이겠죠. 일단 양자 컴퓨터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왜냐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여기에 주목했어야 돼요. 그쵸? 속성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뭐예요, 현민님? 단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거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단 한 번에 처리한다라는 속성, 갖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 뭐죠? 봤더니, 자, 적어질수록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리 횟수가 적어질수록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전제기 때문에 놔두고, 문제풀이 활용하는 것만 체크해보면은, 자, 보세요. n자리 이진수는 몇 비트? n비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2n개라고 한번 써볼게요. 2n개. 자, 2n개. 자,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문장 n자리 이진수는 2의 n승계. 자, 화면 위로 올려볼게요. n자리 이진수는 여기서부터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해보세요.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의 n승계.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2번 번호 보치 보시고 1번은 뭐였죠? 한 번에 처리한다. 2번은 뭐죠? 2의 n승계다. 한 번에 2의 n승계. 알겠죠? 기억해야 돼요. 질문. 자, 채연님이 대답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자,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는 1개를 몇 번에 처리할까요? 1개는 여러 개예요, 아니에요? 그냥 1개는 1개죠. 근데 10개는 여러 개예요, 아니에요? 여러 개 맞죠? 여러 개를 몇 번에 처리한다고요? 단 한 번에 처리한다라고 했거든요. 1개는 몇 번에 처리할까요? 1개니까 한 번에 처리하겠죠. 그러면은 10개를 처리하든 100개를 처리하든 10개도 여러 개고 100개는 그럼 여러 개 아니에요, 유빈이. 100개는 여러 개 아니에요. 여러 개 맞죠? 그 100개를 처리해도 몇 번에 처리할까요? 이게 여러 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를 처리해도 하나를 처리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처리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 태연님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죠? 자, n자리 이진수는 몇 개냐라는 거거든요. 2의 n승계라고 나왔어요. 자,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n자리 이진수는 2의 n승계라고 했는데 숫자를 넣어볼 거예요. 자, 두 자리 이진수다 그러면은 2의 몇 승? 2승계가 되겠죠. 그쵸? 2승기냐 2승개냐 2승개예요. 2승계는 뭐죠? 4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진수를 써볼 건데요. 이진수는 00이 있고 01이 있고 그 다음 두 개 더 써보세요. 시작. 10이 있고 11이 있겠죠. 모두 몇 개예요? 두 자리 이진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자리 이진수는 이제 뭐 세 자리로 맞춰가지고 쭉 쓰면 되는 거죠. 2의 3승계가 존재하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 두 가지만 이해했으면 문제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1번 선지로 가겠습니다. 1번 선지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제낄 수 있죠. 비트의 수 x. 비트의 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이 보기 내용 속에 무슨 비트의 수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비트의 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xx 관련 없다. x. 2번 선지부터 이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3비트라고 했고요.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야, 일반 컴퓨터야? 양자 컴퓨터는 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뭐뭐보다 라고 했어요. 6배 빠르다의 밑줄. 판단 대상은 6배 빠르다예요. 그쵸?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입장에서 세 자리 이진수니까 칠판 보세요. n자리는 개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세 자리 이진수라고 했으니까, 세 자리 이진수니까,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2의 3승계인 8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8개는 여러 개예요? 아니에요? 여러 개, 맞죠? 여러 개는 몇 번에 처리한다고요? 단 한 번에 처리한다 라고 했어요. 그쵸? 한 번에 처리한다, 한 번에. 여러 개니까. 그쵸?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몇 회? 1회에 걸쳐서 처리하겠죠. 근데 일반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이기 때문에 8개를 8번에 걸쳐서 처리하겠죠. 그래서 일반 컴퓨터는 몇 개? 몇 회? 8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배 차이야? 8배 차이가 돼요, 8배. 그쵸? 이렇게 이제 하나 해결. 자, 3번 갑니다. 마찬가지 방식이야.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양자 컴퓨터하고 일반 컴퓨터 비교하는데, 일단 양자 컴퓨터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정보 처리 횟수, 처리 횟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같냐, 다르냐를 이제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1비트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한 자리 이진수에다가 비트. 한 자리 이진수 1비트예요. 한 자리 이진수니까,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한 자리 이진수니까, 이게 몇 승? 1승이죠. 그래서 몇 개?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 그쵸? 2개를 몇 번에 처리하냐 이거죠. 2개를. 2개를. 2개는 여러 개예요, 아니에요? 2개는 여러 개죠? 여러 개니까 양자 컴퓨터는 몇 번? 여러 개를 단 한 번에. 그럼 얘는 몇 번? 한 번이에요. 여기 1회. 여기 1회야. 일반 컴퓨터는 2개를 처리하니까 몇 회? 2번에 걸쳐서 처리하겠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2회와 1회로 다르죠. X. 이해되시죠? 2의 n승계를 여러 개이니까 한 번에. 오케이?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자, 개소리고요. 밑으로 가서, 자,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 그랬어요. 자,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이제 이게 16개인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4자리 이진수니까 칠판 보시고요. 4자리 이진수니까 4를 넣으시면 되고요. 4를 넣으면은 4자리니까 2의 몇 승? 4승계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2의 4승은 8, 26이니까 16개가 되겠죠. 그쵸? 16개. 그쵸? 그러면 몇 개? 16개. 맞네요. 얘가 이제 정답.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지로 이제 내려갑니다. 5번이에요. 자, 5번은 2배 빠르다라고 했는데 결론 부분에 일단 밑줄 그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2배 빠르다에다가 밑줄 딱 그어보세요. 자, 이렇게 끊고. 자, 이제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 6평 몇 주 남았습니까? 10주 남았거든요. 10주. 6평은 10주 남았어요. 10주. 10주. 그쵸? 그리고 9평은 이제 거기다가 11주 더해서 한 21주 정도 남은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하셔야 되고요. 10주 안쪽으로 들어온 거야. 시간 겁나 빨라요. 그쵸? 수업 시간 이렇게 막 달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 자, 2배 빠르다요. 주어가 뭐냐 했더니 6비트 양자 컴퓨터가 어쩌고저쩌고 위에 보니까 3비트 양자 컴퓨터가 라고 했어요. 비교 대상은 뭐죠? 6비트인 거랑 3비트인 거예요. 둘 다 양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 n승계를 얘기할 때 여러 개는 단 한 번에, 여러 개는 단 한 번에 인 거죠. 자, 3비트 6비트인데 요거 3자리 빗줄, 6자리 빗줄, 3자리 6자리 비교. 3자리니까 몇 개예요? 개수는 2의 3승계. 6자리면 2의 6승계. 몇 추로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둘 다 여러 개냐 아니냐? 둘 다 여러 개다. 그쵸? 둘 다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몇 회? 단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러니까 빠르기는 개소리죠. bullshit! 이라고 가볍게 제낄 수가 있습니다. 같다. 같다라고 하면 같다. 했죠? 요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7번 문제는 처리했으니까 통과.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사실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은 침착하게 풀면 어떤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안구 운동 문제다.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안구 운동 문제. 눈을 몇 번 굴려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피로감을 좀 느끼신다면은 안약을 한 2-5방울 넣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안약 2-5방울로 해결할 수 있다. 요거는 초딩들도 할 수 있다. 근데 왜 안 되냐? 쫄아서 그렇다. 힘을 내시라. 알겠죠? 치열업. 알겠죠? 하이보이를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천만 뜻밖이었죠. 그쵸? 휙 지나갔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조회수 없음. 자, 1번.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어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안 돼.
나도 영상 보면 숨고 싶어. 자,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리시고 했는데 이거 네가 지문 안 보고 여기서 해결하려는 그 용과리 통뼈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망가지는 거거든. 이거 차원님 지문 봐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지문 봐야지. 똑같이 나와 있어. 이거 뭐 삽이 있으면 삽으로 퍼가지고 들고 가. 봐서 들고 가란 말이야. 똑같은 게 있단 말이야. 짐수로가 완전히 똑같아. 전권 긍정 규칙 O였어, X였어? X. LP에서는 전권 긍정 규칙이 X였거든요. 저 위로 올라가시면은 자 니은이 나와 있고요.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에서 자 노트로 갈 거예요. 자 노트 거예요, 노트. 진동을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자 노트를 꺼내시고요. 노트에다가 이제 이걸 쓸 거예요. 조건문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쓸 거예요. 전권 긍정 규칙이라는 말 이거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참고로 전권 긍정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전권이 있으니까 뭣도 있겠어요. 후권. 긍정이 있으니까 부정도 있겠죠. 후권 부정의 규칙도 있거든요. 근데 전권 긍정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이 지문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정리할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전권 긍정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1번 일단 조건문 전체가 이건 전에 적었던 정언 명제와 다르게 가언 명제라고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은 노트 필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칸막이 안에 짱 박혀가지고 있으면 독서 실력이 1도 늘지 않아요. 나랑 수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노트 필기가 되지 않은 채로 독서 공부했다고 하는 거는 그 허공에다가 집 짓는 거고요. 사상 누각,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탄탄해지려면은 기록하고 또 기록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또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가언 명제가 무슨 말이에요? 가정하다라고 할 때 가짜거든요. 가짜라는 뜻이 아니고 가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문장 형태가 P이면이라고 연결되잖아. 그치? P이면. 그래서 여기다가 써놔 또. P이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 P면 Q. 이렇게 해놓고 큰 따옴표 표시잖아. 이게 이제 조건문의 사전적 정의야. 그 인문제재에서 복합지문의 형태로 6문제짜리로 나올 때 이런 게 막 나와버릴 수 있어. 나 예측 한번 해본다 이거. 올해 대수능 보기 전에 한 번쯤은 6평이든 9평이든 아니면 실전 대수능이라도 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 너무 탐난다. 분명히 나온다. 논증제재 분명히 나온다. 이거 올해 꼭 나온다. 복합지문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예측 한번 해봅니다. 근데 P면 Q이다. 이거 또 헷갈리면 또 써놔. 뭐라고? P면 Q이다. 풀었어 또. P면 Q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복습할 때 어차피 까먹을 거 아니야. 자연스러워. 저절로 까먹을 건데 그때 되면 이제 이게 이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켜놓고 별표. 아, 그래서 가언 명제라고 하는구나. 왜? 뭐 이면 뭐 이다 꼴을 가언 명제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가정을 다른 말로 조건이라고 하는 거니까 조건문 또는 가언 명제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P면 Q이다. 오케이? 수업 들으면 실력이 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볼게요. 아직 중요한 거 안 했네요. 조건문이 무엇이면 참이면. 얘가 참이다. 일단 전제가 1번이 조건문 전체가 참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권이란 말이 나오죠. 전권. 지문에 보면은 전권도 참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대전제, 소전제로서 전제 두 개가 1, 2번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그걸 긍정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전권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후권 또한 역시 참이하고 지시야. 이걸 긍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니까 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권 긍정 규칙은 참입니다. 아시겠죠? 참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례를 적어두시면 되는데 사례를 적을 거예요. 자, 비가 오면 조건문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을게요. 땅이 젖는다. 일단 이거 조건문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봐. 그거부터. 택민님. 자, 택민님 10분 만에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다. 독서 10분 천재. 택민님. Just 10 minutes. 자. 자, 면 들어갔으니까 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무슨 명제라고 한다고요? 가언 명제. 다른 말로 조건문이라고 한다고요. 맞죠? 그럼 이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에서 전권을 가리켜서 말해보세요. 전권이 뭐죠? 앞에 있는 명제 이 뜻이에요. 앞전자. 뭐죠? 비가 온다가 전권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P라고 써보시고 땅이 젖는다는 뒤에 있는 명제니까 Q라고 써보시는 거죠.
P면 Q이다 꼴에 조건문. 맞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비가 오면 땅이 젖죠. 아스팔트를, 시멘트를 쫙 발라버리지 않는 이상은 발라버리지 않는 이상은 젖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조건문 전체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 상황에서 전건이 참이라고 해봅시다. 비가 왔어요. 지금 비가 옵니다. 그러면 Q, 후건은 참이야, 거짓이야? 땅이 젖는다라는 후건도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전건 긍정 규칙이다. 써놓으란 말이에요. 저 이거 예전에 풀었던 건데요. 꺼져! 네가 전에 풀었건 안 풀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점수하고는. 네 노트를 썼냐 안 썼냐의 차이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와야 돼. 자, 그래서 하나 정리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LP에서는 이런 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예요. 참 이해되는데 참 이해 아니라고. 방금 본 거 그대로 찾아갈 거야. 이제 다 돌아와. 노트 옆에 놔두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LP. LP에서는 존재하지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정건이 P에다가 동그라미. 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에요. 자, 앞에 조건문 동그라미. 자, 조건문도 P도 모두라고 했으니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란 얘기예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은. 근데 여기서는 참이라고 하지 않고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야. 중요한 건 뭐예요? 1, 2번이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같다. 같다는 게 중요하다. 전체 명제와 앞에 있는 정건이 같을 때. 그게 뭐든지 일단은 상관없어요. 이게 참으로 일단 주어지긴 했는데, 일단 같아야 돼. 참으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P가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이 Q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Q 동그라미.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 돼야죠. 왜요? 이 꼴로 같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 후건은 Q잖아, Q. Q가 뭐라고요?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후건이 튄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전건 긍정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참처럼 돼야 되는데 참 거짓 느낌인 거야, 지금 이게. 이해되죠? 자, 이게 이제 전건 긍정 규칙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선지로 다시 이제 돌아와 봐. 그럼 1번 보니까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이라고 방금 읽은 문장 그대로 나와 있잖아. 똑같지? 그치? Q만 튄다고, Q만 튀어. 뭘로 튀어? 거짓으로. 그러니까 자, Q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참인 동시에 거짓이에요. P 전건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조건문 전체잖아요. 니은은 조건문 전체. 당연히 지문에 나온 대로 풀어야죠. 거짓이 아니죠. 뭐로 고쳐야 돼? 얘랑 같아야죠. 얘랑 P랑. 그쵸?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삽으로 떠가지고 가져오려니까 문장 그대로 나왔잖아. 맞지? 거짓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해야죠. 이게 조건문 전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둘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전건 P와 조건문 니은은 같아야 되거든요. 일단. 그쵸? 지문에 나온 대로. 알겠죠? 오케이? 뭐라고 고쳐야 돼?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고쳐야 돼요. 2번 봐. 그럼 LP에서 라고 했어요. 또 LP에서 니은과 또 헷갈리면서 니은은 조건문이에요. 니은 조건문. 조건문과 P가 전건이 또 헷갈리면서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 참의 꼴에 전건 긍정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X. 오케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 선지 가볼게요. 그럼 얘는 그럼 어떻습니까? 3번 선지. 얘는 자, LP에서 니은과 P, 조건문 전체와 정건이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은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이거 또 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X, 뒤쪽에 X. Q는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 돼야겠죠, 거짓. 지문에 나온 대로. 그 다음, 4번 선지.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라고 했는데, 고전 논리의 괄호 처리해봐. 고전 논리에서는 1번 참, 아니면 2번 거짓. 두 가지의 진리치만 존재해요. 맞나요?
그쵸? 두 가지만 존재해요. 니은과 P가 조건분 전체와 정건이 각각 거짓이 아닐 때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착안해서 거짓이 아니라면 뭘까요? 거짓이 아니라면 참일 때가 되는 참일 때. 참일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고전 논리에서는. 맞죠? 이해되죠? 참일 때. Q는 이라고 했어요. 조건문, 전건 모두 참으로 같을 때 이거야. 그러면은 참 뭐가 나와야 돼? 참. 누구야? 어떤 느낌이야? 누가 지금 이렇게 본인이 하품하는 걸 이렇게 격렬하게 어필하는 것도 처음 보네. 참이야, 거짓이야. 나쁘시게. 자, 아무튼 그래서 Q는 거짓이더라고요. 무슨 개소리야. 고전 논리인데 참이라고 해야지. 참 이렇게 되니까. 자, 5번 선지.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참이면서 자,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고전 논리니까 니은과 P가 참이면 말이죠. 당연히 Q가 거짓인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왜? 참이니까 참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죠. 근데 표현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빠르게 이제 문제풀이 요거까지 맞춰볼게요.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있는데요. 기억, 니은. 자, 이거 보기 속 단어와 지문 속 단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 대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마치 호두까기 인형처럼 제가 매주 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발 하시라는 거거든요. 1대1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광펜 들어. 펜서. 전자. 지문에 있어 없어? 있어. 전자. 있어. 미시냐 거시냐. 돌싱? 아니야. 미시? 아니야. 뭐야? 미시야. 미시 맞아. 미미. 알겠죠? 작다 크다? 작다. 미시색이라는 얘기야. 자, 반지는 5cm. 지문에 있어 없어? 있어. 색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거시 미시? 거시. 그럼 이제 반은 푼 거야. 절반은 풀었다고. 일단 이거 정리한 다음에 A하고 B가 각각 어떤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야 돼. 자, 얘네들 보니까 고전 논리가 있고 LP, 그 다음에 프리스트 둘 다 인정이 있어. 고전만 인정한 건 A고 LP 프리스트 인정한 건 B였어. 맞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중요해.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LP 프리스트 이론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미시세계에 대해서만 이런 관점을 취한다 했거든요. 그럼 거시세계일 때는 저런 생각을 하는데 안 돼. 영화관에서 앤트맨 볼 때는 미시세계니까 앤트맨 볼 때는 프리스트가 돼야 돼. LP가 돼야 되고 앤트맨을 볼 때는 거기에 빠져들어야 된다고. 영화관을 나오면은 거시세계니까 LP를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이해돼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 더하기 1은 2잖아. 한국에서도 1 더하기 1은 2거든요. 왜? 거시세계에서는 그렇거든요. 그게 미국이든 영국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선지에서 뭘 보시냐면요. 디귿하고 리을에 관한 언급을 보시는데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다. 자, 리을로 와서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 그 다음에 또 마지막 5번 선지. 리을이 참 아니면 참인 동시에 거짓. 가운데 제일 튀는 게 5번 선지의 이 표현이에요. 왜냐면 지금 리을이니까 리을은 거시 미시 가운데 거시세계거든요. 참인 동시에 거짓은 미시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불일치예요. 불일치. 그래서 얘가 틀린 거거든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미시세계에 대해서만 참인 동시에 거짓이에요. 자, 지문 속에 와서 형광펜으로 이 문장 하나만 색깔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문 속에서 이 문장 하나만 색깔할게요. 자,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에다가 색깔해 볼게요. 이렇게. 미시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 그러면서 팽이사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색깔 딱 해. 거시세계에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써볼게요. 여기다가. 거시세계 X. 거시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고 미시세계에서만. 여기도 미시세계에서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디귿이나 리을에 대해서 참인 동시에 거짓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